회견문 낭독에 앞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너무나 비통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서울시청 옆에서 불의의 사고로 9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깊은 슬픔에 잠겼을 유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께서도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서울교육 10년의 성찰,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공동체 여러분, 서울교육을 제게 맡겨주신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땀 흘려온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던 10년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다 숨진 아이들의 소식 앞에서 우리는 절망의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떠난 세상에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겐 책무가 있습니다. 그 희망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터전은 오직 학교뿐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바로 그곳에서만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희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의 교육을 우리는 혁신교육이라고 부릅니다. 혁신이란 낡은 관성을 깨고 새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서로 참사 이후의 교육은 우리 교육의 낡은 관성을 과감히 부수는 혁신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10년 전 서울 시민께서는 바로 그 책무를 제 어깨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처음 교육감으로 당선되며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을 개혁하고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라고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난한 여정과 그 성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교실혁명 프로젝트를 말씀드립니다. 이는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 교과 성격과 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수업 방식, 학생 성취를 파악하여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과정 중심 평가 등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을 포괄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질문이 있는 교실입니다. 이와 함께 2014년 12월 일반고 전성시대 계획을 수립해서 공교육의 뿌리인 일반고 살리기에 돌입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있었습니다. 자사고의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 결과 몇몇 학교는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또 학교와의 법적 다툼에서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엄정하게 하는 등 수많은 갈등을 조정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지난한 분투로 지난 정부에 2025년 즉 내년 2025년 자사고 일반고 전환이라는 정책적 결실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사고 전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열화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화의 모습으로 바꾸고자 했던 노력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초등의대반 열풍, N수생 양산을 낳는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입시 경쟁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서열화한 대학체제와 서열화한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둘째의 여정과 성과를 보고드린다면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추진하는 여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무상교육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시작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완성을 이루어냈습니다. 17년 만에 공립특수학교를 만드는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안에 특수학급 설치를 사립학교까지 전면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서울형 혁신학교에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전인교육을 추구했고 이것을 일반학교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실 수업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혁신교육지구도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혁신교육지구는 지금 미래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활동 집중을 위한 학교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선도적인 학교 업무 정상화, 교원 업무 정상화의 모델을 서울교육청은 만들어 왔습니다. 통쌤, 학교통합지원센터가 그 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교육부에 의해서 학교 맞춤 통합복지 모델로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통합지원센터 통센에 이어서 교육복지 통센이 협력복지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7월 1일부터 학교행정 통합지원을 위한 학교행정통합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시범교육청을 남부교육청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고 공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존경하는 교육공동체 여러분, 서울교육 혁신의 여정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보완적 혁신의 여정을 또한 3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초학력 저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교육적 확장 노력들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학생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서울시의회의 성원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서울학생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는 보완적 혁신의 꽃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모든 학교들이 이제 일제고사식의 진단이 아니라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학교가 규칙적으로 3년이나 4년마다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그 성과를 학부모에게 공유하면서 학교 단위로, 교육청 단위로 기초학력 보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충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7월 달은 서희초 1주년이 됩니다. 작년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도 만들었고 올해 또 점검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곧 서희초 1주년을 맞아서 그 과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적 혁신은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만은, 그래서 혁신에 역행하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등과 같은 과거로 퇴행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고 단호히 맞서 왔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공동체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넘어온 서울교육공동체 앞에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은 복합적 위기에 혹은 복합적 미래도전에 책임있는 응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본 국토인생 정책도 그 집약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응전에는 행정적 응전도 있습니다. 학력인구 감소와 지역별 학생수 불균형은 도시형 캠퍼스라는 새로운 모델로 응전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캠퍼스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서울 강솔초등학교 가칭 강형 캠퍼스 설립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속 가능한 학교 모델로 종로구 효제초와 중부교육지원청 부지에 도심 내 학교와 공공주택, 업무시설이 공존하는 새로운 주교복합단지 형태도 지금 SH와 서울시와 협력하여 구상하고 준비 중입니다. 지난 10년간 혁신교육의 교육 철학이 무엇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1등주의 교육을 넘어 오직 한 사람 교육으로 어운이원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운이원 교육에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나 과학올림피아에 대해서 1등한 우리 서울과학부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마이너리티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노력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양한 마이너리티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학생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처음 써봅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이 소수자 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육 취약 학생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생각해 봤지만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다. 기자님들이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도 있겠죠. 또 최근에 확장된 경계선 지능 학생도 있고 다문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는 학교 밖 학생이라고 제가 명칭하는 홈스쿨링 학생도 있고 검정고시 준비 학생도 있습니다. 저는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로, 인재로 성장하는 날을 꿈꿉니다. 영국처럼 리시 수낙 총리도 기대해 보고요. 런던 시장인 사디크 칸도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주요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는 꿈토링 스쿨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는 그동안의 패션 디자이너, 패션 모델 과정에 이어서 음악, 타악기 과정. 저는 아프리카 타악기의 감수성과 우리의 전통적인 국악의 감수성이 결합된다면 굉장히 글로벌한 컬러풀한 음악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솔직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미술까지 지금 확대해서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신림동의 친구랑과 4개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혹은 학교 밖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홈스쿨링 학생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홈스쿨링 TF를 만들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공교육을 벗어난 홈스쿨링이 아니라 공교육의 품 안에서, 공교육의 병풍 안에서 펼쳐지는 홈스쿨링 모델도 저는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배부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실시되는 뭐 AI, 디지털 교과서는 물론이고 기존의 공교육 체제가 갖고 있는 지원 체제, 학력 진단, 심리정서적 지원, 예술, 체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델도 만들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 공동체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교직사회 학부모와 시민의 성으로 10년 동안 서울교육감이라는 무거운 소임을 맡아왔습니다. 저는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미래교육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우리의 혁신은 지속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육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보편성을 갖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기 위해 우리들의 10년 동안의 수업평가 혁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을 교육의 탈국경화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와 지구촌과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는 지구적 통합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육의 국민국가적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은 불가피하게, 우리 서울교육, 대한민국 교육은 불가피하게 글로벌 선진교육의 일부로 당당히 서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보편성을 품어야 됩니다. 이미 글로벌 보편성을 품는 희망의 씨앗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분들이 핀란드 교육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학교 견학을 다녀오셨던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 학교 중에 어떤 학교를 방문하고서는 핀란드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국제학교에서 이 학교로 전학 온 학생의 학부모는 전에 다녔던 국제학교 교육과정이 이 학교에서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질적 측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서울 공동체 안에서 이미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혁신학교, 서울형 미래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아이비 관심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에서 교실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이 지속돼요. 글로벌 선진교육의 일부로서도 당당하게 쓰는 그런 단계로까지 곧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존에 10년 동안 혁신교육이 만들어온 성과, 무정형의 유산을 보듬어 안고 끌어안고 IB 도입과 IB 도입을 통해 배우면서 KB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이미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교육을 절망적으로 봅니다. 왜 절망적으로 보냐?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은 행복교육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육이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서 글로벌한 레벨로 도달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경쟁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행복하지 않은 글로벌 수준의 교육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러한 지속적 혁신의 동력은 학교 현장에 있습니다. 행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 초기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상향식 역동성과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충격이 또 IB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고 또 혁신학교의 새로운 열정들이 저는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당연히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으로 앞장서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다루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평가체제가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지선다, 오지선다형 평가 방식을 논소수령으로 바꿔야 된다고 동의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걸 시행하자고 하면 바로 시기상조론으로 돌아갑니다. 2028 대입 개편을 다룬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도 그랬습니다. 저는 일부 과목이라도 논소수령으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사회 과목 같은 것, 국어 과목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시기상조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2033 대입제도를 상상해보자고 설정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와 준비를 제안합니다. 저는 수능의 2033 대입제도에서는 수능의 논소수령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구체적 방식을 전체 본문 20쪽에 제가 서술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단계 IB에서 하는 다중적 평가체제, 다층적 평가체제를 수능에도 저는 충분히 AI를 활용해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등 교육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 체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오래 근무하신 기자님들 아실 겁니다. 뭐 장재훈 기자님을 포함해서 오래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2017년 3월 15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 네트워크 초등등 교육 정상화와 입시교육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을 제안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7년 전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대학개혁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학체제 개혁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 방식으로 저희 교육감의 경험을 기초로 만들어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시민사회에서 이게 표준 모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일부만을 2021년에 다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김종령 교수, 김노리 교수, 김동정 교수 등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 사회개혁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이라는 방안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번 총선에서 통합국립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유수 정당의 유력 정당들의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법제화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제 스스로가 또 노력을 해왔고 공약화하는데도 뭐 나름대로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에는 제가 2017년 방안에는 사립대학 개편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치권의 방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별도의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책이 있습니다. 서울교육 10년의 기록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책기획관실의 여러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서에는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행복한 학교를 꿈꾸는 서울교육 공동체의 치열한 고민의 흔적과 실천 노력이 담겼습니다. 오늘 다 담지 못한 성과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이 백서는 서울교육을 거쳐한 이들의 기록이자 추억이기도 합니다. 재학생, 졸업생, 선생님, 학부모가 각자의 교육에 대한 추억의 앨범을 꺼내본다는 생각으로 백서를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자님들은 아마 기사 쓰실 때 이게 이제 여러 장학관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팩트 체크하는데 이게 아마 팩트 체크의 컬렉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PDF 파일로도 아마 공유가 여기 QR코드가 있으니까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서울교육을 만들어 온 분들의 체험적 기록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었고 상상력과 이런 여러 가지 공론화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카이브형 체험적 기록도 저희가 모아서 후대를 위한 자료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서울교육 혁신의 경험과 성과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울교육 공동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